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은 아마도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인 시댁 문제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이냐고요?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사연은 제 편인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하고의 사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평범한 삶이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가 못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2살 연하인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런지 유독 반대가 심했어요. 그 당시 어머님께 거의 하루 걸러 하루에 들었던 말이 자고로 남자는 나이 많고 기센 여자 만나는 거 아니다. 너 같으면 네 아들을 너 같은 애에게 주겠니? 라는 상처 가득한 옛날 말투들이었어요. 이렇게 모진 말들을 어떻게 다 참았냐고요. 그때 참 많이 어리석게도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제게 상처되는 말을 하실 때마다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다정히 말해준 게 바로 아버님이었거든요. 여보, 부부 사이의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12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데 며느리가 2살 많은 것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저의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여러모로 결혼 준비에 있어서 항상 든든했던 시아버님. 하지만 지금은 은근슬쩍 더듬는 더러운 시아버지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결혼 초반에는 아버님은 항상 서글서글하고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주셨어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가기 싫은 시댁이었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댁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부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댁에 어쩔 수 없는 행사들 때문에 꼭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머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화제도 돌려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며 눈치를 덜 보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쩌다 좀 피곤한 얼굴로 시댁에 간 날은 어머님은 그렇게 피곤한 티를 팍팍 내야 속이 시원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어느 정도는 깔끔하게 다녀야지 결혼하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냐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분이셨거든요. 특히 이런 멘트들은 이상하게 남편이 없을 때 더 하셨었죠. 참 섭섭하고 속상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의 그런 태도들도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사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나서주신 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한 번은 어머님에게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인데 내가 듣는 앞에서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말하다가는 당신도 나 못 보는 줄 알아! 라고 강경하게 말해주신 적도 있어서 어머님 역시 많이 변하시기도 했어요. 아버님과 저는 같은 취미가 있어서인지 더욱 말도 잘 통했어요. 그 취미는 바로 등산이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은 등산에 등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혼자 등산을 하거나 친구들과 가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님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가끔씩 아버님이 좋아하는 등산을 같이 다니면 되겠다 싶어서 참으로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갖는 바람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죠. 1년 뒤에서야 처음으로 아버님과 등산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첫 등산은 아버님과 제가 단둘이 있게 된 첫 번째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람이 여럿이서 있을 때는 보이는 모습과 1대1로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이때 아버님의 진짜 본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시댁 바로 근처에 치악산이 있어요. 관광 명소로도 워낙 유명한 산이기도 하고 제가 가보지도 못했던 산이기도 해서 시댁 근처에 가서 편하게 모시고 가기 딱일 것 같아서 아버님과의 첫 등산지를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죠.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취미 생활인지라 전날 밤은 물론이고 새벽부터 눈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이것저것 야무지게 챙긴 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님을 모시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댁 앞에서 제 차에 올라타신 시아버지는 출발하자마자 뭔가 평소와는 다른 기류를 풍기고 계시더라고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가야, 아직은 지치기 이르다. 첫날이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 보고 마무리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고로 아버님, 어머님 모두 저와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사이예요. 제가 워낙 무디기도 하고 애교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이죠. 엉겁결에 손을 잡으셔서 당황스러웠지만 내가 너무 지친 기색이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뒤따라 올라갔어요. 하지만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저는 정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더 올라가면 내일 출근하는데 무리일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슬며시 손을 놨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버님이 다시 잡더니 풀어주질 않더라고요. 좀 글을 쓰면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뭔가 확 불쾌해지는 느낌? 아침부터 종종 느꼈던 그 이상한 기류가 내 착각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를 앞으로 끌어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이없게도 그 후가 더 가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특별히 뒤에서 밀어주마 라며 제 뒤로 돌아오시더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무가내였어요. 마치 질척거리는 거에 환상을 가진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러지 말라고 자꾸 뭐 하시는 거냐고 자꾸 설왕설래가 오가다 보니 점점 근처를 지나가던 주변 등산객들도 저에게 시선이 꽂히기 시작했고 그 대문에 낯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와중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은 기어코 정점을 찍고야 말았습니다. 제 등을 은근히 밀고 있던 손이 점점 내려가더군요. 저에게 산 정상까지 올라가자 올라가 보자라고 말하며 등에서 좀처럼 떼지 않던 그 손이 슬쩍 내려가더니 툭 꼬집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에게 슬쩍 닿아 있는 아버님을 확 밀쳐버렸죠. 그 힘이 너무 셌는지 내리막으로 몇 걸음 움직였더니 뒤로 훌러덩 넘어지셨어요. 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며 되려 저에게 혼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아버님께 왜 그랬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별뜻 없이 그런 건데 왜 과민 반응하냐고 물어볼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상황만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주변 등산객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젊은 사람이 늙은 할아버지 밀쳐서 넘어뜨렸으니 그렇게 볼만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명도 설명도 할 수 있는 기분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제 시아버지를 두고 서둘러 하산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다리 힘이 쭉 풀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어차피 동승했던 사람도 시댁 근처에 있었고 알아서 들어가겠거니 싶은 데다가 지금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에 제 아이와 남편이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 순간 고민했어요. 얘기를 하자마자 분명 큰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 부모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고민들이 들러붙더라고요. 하지만 가정적인 고민들에게 제 감정을 모두 꼭 참아내고 살 자신이 도저히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산다면 분명 내 가족도 행복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예고도 없이 얘기하게 되었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 방금 내가 여보에게 한 말 죄다 사실이고 평생을 지냈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나한테 더 공감하는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정말 한참 동안 말이 없어졌어요.
충격을 받은 모양이지만 저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경찰서에 갈까 생각부터 했는데 중립적인 행동이라도 보이면 당신도 끝이야.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면 지금부터 미안하지만 여보가 제대로 중간에서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내신 미안했지만 시댁에 다이렉트로 가서 퍼부어버리지 않을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더 컸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호련히 혼자서 시댁을 찾아가더군요. 그리고 밤이 늦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몇 번이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확실해진 건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 모두 시댁과의 모든 소통을 끊었다는 거죠. 그것만 보아도 남편이 시댁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건 분명했죠. 무슨 말을 어떻게 나누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시댁과 단절해준 남편 덕분에 더 큰일 만들지 않고 저도 맘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 아닌지라 가족과의 인연을 당장 끊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텐데 내심 고맙더라고요. 남편은 어쩌면 더 이상 제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시댁에서의 대화를 얘기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불쑥불쑥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을 보면서 어디까지나 다시는 겪을 일 없는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다시 한번 함께 후련해지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대 되는 여자고요. 남친과는 동갑입니다.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장거리 연애고 저는 개인 사업 중인데 이번에 완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속상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안 그래도 남자친구 쪽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어서 부모님께도 제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몸도 약해져서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하기를 원하셨고 남친도 연애 중에 결혼하자고 조르면서 전업 얘기를 했었어요. 모아둔 돈도 제 나이에 비해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자산도 꽤 됩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은 서울 6억 원대 아파트와 지방의 3억 원대 아파트, 그리고 제가 모은 돈 1억 2천만 원, 6년 뒤 보험 만기 적금 7천만 원. 이건 말을 안 했어요. 이 돈만 하더라도 제가 가져가는 게 10억이 넘습니다. 결혼하면 매달 부모님께서 용돈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주셨었는데 사업하면서 일도 바쁘고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은 크게 하셔서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연봉 4,500만 원 정도 내년에 승진하고 신혼집은 저희 서울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남친 부모님께서 결혼하면 3억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공무원이시고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결혼하면 감사하게도 빚 없이 시작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 시작하고 운 좋게 잘 되긴 했지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맞벌이를 안 하셨고 그런 걸 봐오고 자라다 보니 부모님도 새언니도 조카 낳고 바로 쭉 전업주부로 있어서 더 좋아하셨고 저도 결혼할 때 맞벌이 하지 말자고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아기도 낳고 하니 전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친의 말이 바뀌네요.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제가 하던 일 쪽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알바를 다니던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게을러진다며 그래서 말싸움으로 번졌는데 저보고 이기적이래요.
맞벌이 안 할 정도는 아니라며 뭐가 이기적이라는 건지 쓰다 보니 열받네요. 그동안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에 반해서 만났고 이른 나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친이 너무 결혼을 원했기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지 싸움이 커져서 치사하지만 조목조목 다 따졌어요. 뭐가 이기적이고 뭐가 게으르다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결혼할 여건이 안 되어서 일하는 여자들 많은 거고,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건데, 내가 여지껏 열심히 일해서 좀 쉬고 싶은 거지. 경제적인 건 연봉 3,500만 원 받아서 다 저축할 수는 없을 텐데. 내 경우는 그거 고스란히 가져오는 걸로 계산해도 20년 동안 연금 탈 거 미리 목돈으로 가져오는 거야. 근데 힘들어서 쉬겠다는 걸 갖고 뭐가 이기적이야?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살아야겠어?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 나오고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웬만한 여자들 평균 이상 매달 나오는데 내가 전업하면서 일 안 하는 게 무조건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일 안 하면 경력 단절되고 여자들 우울증 온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3억씩만 합쳐서 결혼하는 건 싫다고 하네요. 30살 나이에 남친이 3억뿐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갑자기 자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또 싫은 모양이네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30살인데 굳이 10억이나 들고 갔는데 결혼해서 눈치 받을 필요 있냐고요. 네, 맞아요. 남친과 결혼을 하면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구박받고 눈치 받을 것 같더라고. 이 결혼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한 상태네요. 갑자기 안달이 났는지 너가 쉬고 싶으면 결혼하고 쉬라고 하고 안절부절 전화통에 불라고 저희 집에 막 찾아오고 하는데 이미 저희 집에서는 빈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고 저런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결혼을 그냥 진행한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아무리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가 밖에 나가서 월급 받아오지 않는 이상 절 시중 취급할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집에서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걸로 마음먹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집을 팔 정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니 가져가도 안 가져가도 맞벌이 하라는 건가요? 그럼 그냥 안 받고 부모님 노예 쓰시라고 양보할 테니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말해봐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남자가 분수를 모르니까요. 그냥 결혼하지 마요. 결혼 전부터 말 바뀌고 결혼해서도 집회 가고 모아둔 돈 많이 가져가고 부모님께 용돈 받고 하면서 결혼하는데 저런 취급 받고 싶어요? 처음에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 매달 용돈도 받는데 전업을 할 정도가 아니냐라기보다는 나 자기랑 이 결혼 안 되겠다 하고 맞벌이 하자고 해도 사는 내내 본인이 회사 다니는데 너는 집에서 노는 것 같아 배 아파할 거고 아기 낳으면 넌 집에서 노니까 아기랑 집안일 다 하면서 일부러 집에 관련된 일도 안 할 것 같네요. 그런 거 보면 자기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아니요, 저런 사람은 여자 남자를 떠나서도 안 되는걸요. 남자 집은 걱정 없으나 그게 끝이 아니죠. 여자 집 30살에 딸에게 현재 해주는 걸로 보아서 엄청난데 남자는 회사원 인생을 평생 안 쓰고도 바로 지금 현재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용돈도 주는 귀한 집 딸이라면 나중에 지원을 해주면 더 해주시겠죠. 그럼 그냥 남자가 조용히 입 닫고 결혼을 했으면 남들보다 누리고 살았을 텐데 괜한 소리를 해서 망한 것 같네요. 남자친구는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 혼자 외벌이 하는 것이라 할 거고 우리 맞벌이 해야 된다 해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걔랑 저랑 6살 차이였는데 모아놓은 돈 보니까 비슷했고 심지어 저는 집도 있거든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쩌냐니까 다시 취업하면 된다고 아주 쉽게 말하길래 기혼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세상 좀 들여다보라고 해줬어요. 세상에 정상인도 많은데 저런 비정상인과 결혼하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의 귀한 딸이 지금만 봐도 상위 1%인데 왜 굳이 조건도 딸리는 남자한테 아까운 나이에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딱 봐도 졸업 후에 바로 개인 사업을 했고 아버지가 크게 사업체를 하고 시집도 안 간 딸에게 저 정도 물려줬다는 것은 집안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건데 30살에 졸업 후에 아버지 사업까지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경제관념도 조건도 스펙 좋은 여자인데 외모는 어떠신지 몰라도 평범한 회사원. 그것도 결혼할 때 되니 말 바꾸는 저런 남자한테 굳이 제가 님이라면 비슷한 집안 더 좋은 스펙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좀 게으르면 안 되나? 그 재산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 수준은 월세를 받을 수 없는 건 아시죠? 돈도 갖고 싶고 편하게 있는 것은 못 보겠고 일로 계속 눈치 줄 사람 같네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돈 싸들고 갈 필요 있나요? 부모님이 여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부모님 그늘에 살아요. 남친 지역으로 지역까지 옮기면 구박받을 때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남친 부모님이 님 전업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텐데 공무원이니 주변에 워킹맘으로 끝까지 이런 사람밖에 못 받겠죠. 결혼하면 그쪽 눈치도 받을 것이고 님이라는 대신 남친이 해오는 만큼만 딱 가져가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리고 온다고 해보세요. 월급이 300을 위해 수억을 버리는 꼴이라니 또 말릴 거예요. 평생 맞벌이 한 사람입니다. 나 때는 독박 육아, 독박 가사가 당연한 때였죠. 애 둘에 집안 살림에 맏며느리라 시댁 챙기기, 남편은 아침밥에 국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라 7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도 부족한 시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구석은 난장판, 저녁 해먹이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나면 빨래 돌리고 개키고 다음날 아침 준비해놓고 나면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한 번 든 적도 없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는 허리 한 번 못 펴고 죽어라 일하고 그 세월을 억울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딸은 그런 개고생 시키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낫고 무조건 전업주부 하거나 맞벌이 할 거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댓글 달아요. 연애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지만 집안 좋고 모아둔 돈도 있고 부모님 노후 걱정 없으시고 조건 빠지지 않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님의 행복한 길을 찾으세요. 결혼 전부터 저런 소리 들으면 애 낳고 육아에 살림에 맞벌이까지 안 하면 게으르다는 소리 듣고 삽니다. 결혼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맞벌이 할 거면 모아둔 돈 더 가져가며 반박을 할 거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드리고 오겠다고 해보세요. 자기 혼자 몸으로 집을 사려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나 봅니다. 이미 맞벌이 하면서 돈 가져오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혼자 일하는 건 배알이 꼬이고. 님이 보는 눈을 높이세요. 저런 남자 뭐가 좋아서 인생을 걸어요. 취미생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져오는 돈만 10억인데 신부가 고약하다뇨. 남친님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대충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맞벌이를 원하는데 그러면 난 내가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가 나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들 가지고 결혼하는데 맞벌이 하면 내가 억울할 것 같아. 난 내가 맞벌이 하면 부모님한테 받은 거 다시 돌려드리고 결혼할 거야. 이때 남친 반응을 보면 대충 성향이 나와요. 판단은 님이 하시는 거고요. 남자네 엄마 성향으로는 며느리가 집에서 가사와 양육 및 맞벌이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있어 보이네요. 님이 전업으로 결혼을 시작하겠다라고 해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노는 여자를 인식할 것이고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대신 집안일과 아이 양육이나 시댁 각종 심부름에 5분 대기조 마냥 부르거나 시키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님이 결혼한다고 해도 남편 등골 뽑아서 편하게 노는 여자라는 생각이 남편과 시어머니 마인드일 테니까요. 님, 제가 님 입장이거든요. 결혼도 했고요. 시댁에서 사업 지원해 주셨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식이 그렇게 하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신부님, 사업 지원하시고도 준비되셨는데 일을 안 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며 제가 갈 곳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돌아서면 밥 해놨는지 청소는 잘 해놨는지 검사하시고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요리를 셰프처럼 해야 하는 줄 알고요. 애초에 둘이 살면 저 운동해서 닭가슴살만 먹으면 되거든요. 요리도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 없이도 혼자 잘만 살아요. 주부라는 이유로 그런 편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결혼 안 합니다. 어차피 애 바로 가질 것도 아니었는데 왜 했는지 괜히 결혼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정주부라는 제2의 직업이 생긴 거죠. 게다가 모든 사소한 거라도 고장나거나 하면 제 탓으로 돌려요. 집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 용돈 말고도 실업급여 190만 원에 월세 받는 거 합치면 남편 버는 만큼 벌고 있는데도 차이가 나네요.